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산 세교, 세교 지구에서 넘어가 볼게요. 자, 오산 세교는 이제 수원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되고, 이제 여기 병점역 있고요. 제가 지도에 표시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새마역은 이제 조그마니까 그렇고, 이제 여기 이제 동탄이고, 그래서 이제 오산대역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이제 드디어 오산역이 있고, 이제 이 중에서도 오산 세교지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원도심. 예. 저번에 구도심이라고 했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구도심이라고 했다가 어, 원도심이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구도심 하게 되면 옛날 거 같지 않냐. 그래서 구도심 맞잖아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구간이 명간입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하여튼 여기 사신 분들은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일단 한번 또 보시자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산 세교 여기 그랜빌 호반 서밋 그랜빌 완투가 이제 여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괜찮았어요. 그때 학교를 같이 이제 끼고 들고 있으니까 하니까 괜찮았었고 여기 같은 케이스는 올 한 봄에 그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산 세교 이지더원 이지더원 브랜드고 여기 밑에 것들은 옛날에 했던 거고 자 오산 더샵이죠. 더샵. 여기 같은 경우는 일전에 진행을 했었었는데 아마 내년 말에 한 12월이나 아니면 내후년 정도 1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경계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오산 세교지구는 아니에요. 여기가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갖고 이쪽에 이제 이택지용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녹지공간 나와 있고 그래갖고 여긴 세교지구는 아닌데 세교지구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참 좋게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거 보면서 이건 언제 분양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가성비 좋게 다 이렇게 녹지 공간 나가고 옆에 여기도 이 사이에 이 거리 공간이 상당히 길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저수지도 나오고 아니면 뒷동도 괜찮아. 뒷동에서도 여기 어차피 이택지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뭐 1층에 뭐 상가 하나 있고 2, 3층에 뭐 임대 살고 해서 해봤자 뭐 한 4, 5층 정도 높이밖에 안 되니까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때도 사실 여기 한양수자인을 하면서 이거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었죠. 우리 그때 이제 진행을 했을 때가 수요일 날 밤 9시에 했었나 아니면 뭐 일요일 날 밤 9시에 했었나 하여튼 그거 우리 수다방 할 때 그런 얘기를 가지고 많이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여기 같은 케이스는 참 희한한 게 그렇게 많이 뭐 조회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거 기대하고서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긴 참 은근히 많이 나오는 그런 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한양수자역인데 일전에 여기도 이제 우리 방송을 했었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케이스는 자 에버랩스 세교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스터디할 때 수다방 때에서 우리 여러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했던 정보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한양수자인도 마찬가지고 그랜빌2도 마찬가지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거 찾아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인 내용은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뭐 786세대의 분양이 127세대밖에 안 한다라든지 뭐 세교 지역주택조합이고 뭐 8개 동 29층 이런 거는 그때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나온 거는 이거죠. 84 타입으로 해서 이제 4억 7천 정도에서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비싸네 라는 거 이제 그게 하나가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케이스는 옛날에 진행을 했던 건데 여기 같은 경우 84가 4억 4,700 그러니까 이제 금액적인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이제 호반 서밋 그랜빌2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84 타입을 해서 4억 800 이거 얼마 전에 했던 건데 청약 마감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비싸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땅값은 훨씬 더 저렴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더샵에다가 여기는 호반 서밋에다가 그런데 여기는 한양 수자인인데 아무래도 브랜드는 조금 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땅값 자체가 훨씬 더 세교 지구에 포함이 되는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케이스는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랜빌 하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싸긴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허걱 말이 되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집값은요. 내가 그 사람들을 두둔할 이유는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집값은 항상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욕세권이라는 얘기하죠. 욕 무지하게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지역 사람들, 원주민들, 예, 원래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욕세권이라고 하는데 웃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 되면 더 올라가 있어. 예. 그러니까 미친 게 맞죠. 자, 오늘 시간에 중점적으로 할 것은 이제 그 평면도, 예, 이거를 일단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지 배치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꼭 동시에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방향상, 여기는 2시? 아니면 뭐 1시 반 정도? 예, 이 정도가 이제 북향, 예,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 여기서, 이게 뭐지? 주차장인가? 설마 그렇지, 이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설마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것 같진 않고. 자, 그리고 여기서 백오동에서는 이제 이렇게, 예, 조망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요 사이로 해서 일단은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 4동, 7동, 8동 1호 라인에서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옆에 있는 아파트 아주 흐리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웹디 작업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진하게, 아니 조금 환하게 모니터를 쓰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여기 흐리게, 예, 아파트가 나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남동향 쪽으로는 조금 보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남서향 쪽으로는 조금, 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범위가 하나 있을 텐데, 차례, 목차, 뭐 저기 범례, 예, 해갖고, 아니 여기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으면 무슨 타입이 몇 타입인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나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참 이해를 못 하겠네. 아무튼 여기 이제 큰, 예, 도로가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차들은 달리게 되지 않을까. 예. 자, 이제 그리고 동호수 배치표에서는, 야, 가운데 빈 곳은 뭐냐? 먼저 이제 조합원분으로 해서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 보면 거의 다 저층이지 뭐.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27층 2호, 26층 2호 이런 거 있으면 대박이지. 28층 1호랑 뭐 중간에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 3층이 다 뽑아져 나갔다는 얘기는, 원래 다른 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극단적으로 여기서 이만큼이 다 없어. 그리고 이제 색칠은 요만큼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딱 돼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몇 개가 2층, 3층, 4층도 다 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27층, 26층, 25층 이런 데가 남아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뽑기를, 예, 자연보험으로 한 것 같아요. 이런 데가 남아있고 그러면 원래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한 줄 전체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보통. 저층이라도, 여기는 앞에 뭐 가리는 게 없고, 뭐 맞은편에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해봤자 뭐 앞에 뭐 공장 단지나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층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층까지 싹 다 한 줄이 나가버리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그냥, 예, 위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청약을 넣기가 참 애매하지. 왜냐면은 다른 데랑 비교해서 뭐 요런 데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이거 보고서 청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야, 이게 뭐냐, 여기 뭐 40 몇 타입짜리는 뭐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45, 59, 녹색이 64, 그리고 이제 84가 이제 갈색. 야, 이 목차를 보여주고서 여기 아까 그 단지 배치도에 그걸 같이 좀 써줬었어야지. 그래서 일단은 84가 대장이기 때문에 이 갈색, 아, 갈색을 102동에다 그냥 다 배치를 해놨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망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다 조망이 나간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64인가 뭐 얘네들도 이제 같이 노는 거고, 59도 뭐 이렇게 보면 같이 노는 거고, 이쪽에서, 예, 4, 5도 같이 노는 거고. 하여튼 어 이걸 뭐라고 해설해야 되나? 참 조금 그렇다, 그죠? 원래는 84 타입이 많으면서 이쪽 줄에다가 1, 2호 라인에다가 84를 다 배치를 하고, 여기 이제 4호 라인, 3호 라인 이런 데다가 이제 안쪽 조망으로 해서 나가는 데다가는 64나 뭐 59 타입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쪽 남서양 쪽으로 나가는 데가 다 이렇게 좀 괜찮은 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백일동 라인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6구인가 뭐 67인가 뭐 하여튼 64인가 여기에서도 일단 좋은 조망이 충분히 가능하고, 5구 타입은 오히려 이제 요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맞은편 아파트가 있으니까 좀 별로고, 그러니까 청약을 넣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또 45 타입이 또 여기 1, 2호 라인에 있으니까, 그래서 45 타입의 1, 2호 라인, 뭐 3호 라인도 좋다 치고, 그래서 45 타입의 1, 2호 라인이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이제 살아 있는지, 백오동에서 1, 2호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은 빼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 11개, 12개 이렇게 해서 12개의 세대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45 타입에 넣을 때는 A, B 타입 다 합해봐야 12개 타입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5층까지 치려면 5층까지 치시고, 하여튼 그건 뭐 자기만의 그 관점이니까. 64 타입을 친다 치면은 64에서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하나, 두 개, 또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이제 64A 타입에서는 4개, 그리고 이제 64B 타입에서는 2개밖에 안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세대수를 보시면서 과연 내가 생각하는 여기 좋은 동 살아있는 여기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몇 세대가 있다, 이것까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저층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저층에 걸릴 확률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64B는 4대2지, 4대2. 그러니까 64B에다가는 안 넣지. 좋은, 당첨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좋은데 당첨이 될 확률이 3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청약을 넣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청약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나는 당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상담하다 보면은 몇 점이신데요? 그러면 턱걸이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미세하게 이제 그 조정이 안 돼갖고, 매번 청약에 실패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뭐 수요일 저녁 9시나 일요일 저녁 9시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 좀 알려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또 자기 복도 있어. 그죠? 자, 일단은 평면도를 보니까 현관 들어가서 바로 왼쪽에 욕실이고 애들 방 2개 있고, 현관은 여기 중문하지 않으면은 우리 집 여기 이렇게 우리 집 딸내미 방이 슉 하고 이제 보이는 시스루 방식. 그리고 침실, 거실, 침실 나와 있는 3베이 스타일. 야, 45 타입인데 드레스룸을 줬네. 대단한데. 그리고 이 대피 공간은 멍청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고 이제 이쪽으로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더 활짝 펴주면은 더 좋은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 뭐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발코니는 조금 이렇게 해서 길게 빼도 될 것 같은데, 현관이 여기쯤에 있으니까 뭐 그렇지, 이렇게 좀 현관을 넓게 뚫어놓는 게 낫지. 그래서 일단 발코니 공간은 꽤 넓게 잘 줬어요. 45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거를 묘하게 주방 그걸 옆으로 살짝 빼버렸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이제 조금 벽이 가려지니까 뭐 45 타입에서 넓게를 바란다는 게 이제 그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뭐 잘 만들어 놨고, 2번 주방 상판 벽 세라믹 마감, 침실 2번에 붙박이장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중문 역시 안 해도 되고, 딱히 뭐 돈 들여서 할 거는 없네. 침실 2번에 붙박이장도 일반 싸제로 해서 하시게 되면은 거울도 여러 가지가 있고, 불이 들어오는 거울도 있고, 불 들어오는 거울은 저기 이제 그 따로 건전지 놓아 해서 이제 하든가 하면 되고, 그리고 밑에 이제 넥타이 핀 거리도 있고, 무슨 뭐 스카프 거리도 있고, 이제 뭐 레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주는 거는 그렇게까지 안 해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미리 비싼 값에 돈 주고서 할 필요까지는 절대 없고, 비스포크 이건 난 색깔이 영 어울리지 않던데. 오브제 뭐 좋은 건 다 해주네. 태양열 차단 필름 같은 거는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도 항상 이걸 해놓고, 왜냐면은 그 에너지 그 보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선 차단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이런 홈페이지를 좀 큼직큼직하게 좀 잘 해놨네. 이 정도는 이렇게 좀 해놓고 그래야지, 그죠? 다른 데 같으면은 막 조그맣게 해놓고 막 하나 보이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는데, 조금 그렇죠. 자, 45B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45 타입이나 이런 건 별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백사동에서 이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남서양 쪽으로 시야는 나올 것 같고요. 설마 그 시야가 밑으로 나가는 시야는 아니겠지. 자, 침실에서 그렇지. 실외기실이랑 발코니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지 보통. 옆에 데드가 좀 있긴 하지만은 뭐 수도 설비 다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침실 붙박이장을 갖다 놓은 모양인데 그러면은 집이 좀 좁아지는데. 하여튼 거실 그리고 여기 발코니까지 공간 상당히 넓게 나와 있고 괜찮습니다. 침실 2번도 나와 있고 여기를 뭐 좀 하나 좀 뚫어둔다든지 뭐 팬트리 공용 공간 이렇게 해서 좀 쓰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놓은 것 같고 나중에 여기 이렇게 좀 수납할 수 있게끔 벽을 다 없애진 않고 벽 일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파놓는 경우도 있어요. 장식장처럼 이렇게 뭐 양주도 좀 올려놓고 수석도 올려놓고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지. 예, 그래서 뭐 괜찮게 잘하는 것 같고 유상 옵션에 대한 것은 어차피 1, 2, 3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제 5구 타입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103동에서 요거 라인 그리고 이제 104동에서 요거 안쪽 라인 그리고 이제 8동에서 안쪽 7동에서 안쪽 요거 그리고 이제 6동에서도 남서양 쪽 요 안쪽만 걸리지만 않으면은 하나 둘셋넷다 7개 동호수 라인은 바깥으로 빠지는데 얼마나 그 일반 분양분 물건이 남아있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라인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그렇긴 하다 그죠. 근데도 안쪽을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6동 7동에서 안쪽 라인을 희한하네. 단지 배치도를 공개를 안 하고서 했었나 보다. 그럼 이거 조합원들한테 욕 무지하게 먹었을 텐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안쪽 단지 라인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줄 전체가 다 살아있는다고. 근데 여기는 고르게 다 나간 걸로 봐서는 그걸 공개를 안 해줬던 것 같아. 야, 그렇게 되면 욕 무지하게 먹을 텐데. 조합원이 좋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안 해줬다. 한양 수장이 욕을 좀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지금. 예. 자, 이제 드레스룸. 이제 5구 타입에서는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왔네. 예, 5구 타입인데 드레스룸을 이렇게 넓게 빼는 경우는 보기가 쉽지가 않은 케이스인데 잘 빼고 그리고 여기 그 파우더룸이죠. 파우더룸. 이것도 잘 해놨고 좋아요. 예, 잘 해놨네. 그리고 이제 안방에 발코니와 실외기실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여기 드레스룸에서 일부 실외기실로 해서 대피구역으로 해서 이제 법적으로 해놔야 되는 공간이 이렇게 찾아 먹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건 깔끔하게 잘한 겁니다. 자, 주방에서는 이렇게 해서 마주보는 창문에서 마통풍이 돼야 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핵심이자 이게 다죠. 네, 거의 다 이게 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방방 거실방 침실 3번 2번 거실 침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포베이 판상형 해서 기본에 가장 충실한 한양 수자인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 현관 양쪽에 수납 공간 그리고 이제 욕실을 여기다 놓는 게 낫죠. 안 그러면은 팬트리 공간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침실 3번에서는 여기 문을 현관이 좀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여기다 문을 만들어 갖고 이제 이만큼이 이제 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현관이 조금 이렇게 해서 있어야 되겠지.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욕실 자리를 이렇게 이쪽 끝으로 빼놔 갖고 잘 잡아 놓은 것 같고요. 다용도실은 이 정도 있으면 좋은데 이제 여기 기둥이 조금 이렇게 데드가 들어가는 게 이제 조금 아쉽죠. 자, 그리고 요거는 돈 들어가는 유상 옵션이겠지만 저희가 무조건 합니다. 발코니 요거를 이제 터 놔야지만이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침실을 다 통합형으로 해서 터 놔야지만이 집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5구 타입이니까 한 24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터져 있으면 집이 한 34평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체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요거는 이제 이 벽을 좀 까맣게 칠해놓으면 좋긴 좋은데 요거는 애가 둘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저같이 애가 없는 사람들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자, 그리고 이제 5구 타입 B인데 이건 세대수가 일반이 15개네. 그럼 5구 A는 아까 47개. 물량이 뭐 어쩔 수 없다. 당첨을 원한다면은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5구 B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당첨이 된다 할지라도
요쪽으로 나가는 게 3개, 요쪽으로 나가는 게 이제 2개 라인인데, 어, 분양권 시장에서는 이렇게 나온 그 타워형 있죠. 아까처럼 일자로 1, 2, 3, 4에서 4베이 일자 쭈루룩 나온 것보다는 타워형으로 해서 나온 것은 아무래도 인기가 좀 덜합니다. 예. 그리고 침실 2번, 3번을 합해봐야 뭐 그렇게 큰 의미도 없고, 어, 여기 화장실도 아닌데 데드가 좀 들어가 있는 거 봐서는 아마 그 아까 4베이 판상형에서 있던 수도 설비가 이쪽으로 해서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거실 여기 뭐 양창이 뚫려져 있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발코니 공간이 조금은 좁아 보이는 왠지 느낌적인 느낌. 야, 근데 이건 잘 해놨다. 요즘은 이제 요 드레스룸을 좀 많이 제공을 해주려고 하네. 옛날에는 이 드레스룸을 어떻게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거의 드레스룸이 사이즈가 얼마나 했냐면은 똑같은 5구 타입이라도 드레스룸 사이즈는 거의 요만했어요. 요만했어. 그래서 이거의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싫어하죠.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사이즈까지 해서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방이 조금 깊지를 못해질래나 요 사이즈를 이 사이즈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까지 나와 있진 않네요. 요게 굉장히 좀 계약자한테는 다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약하기 전에 이 사이즈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집에서 실측해보고 어머 좁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청약이 안 들어오면 좀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잘 안 하죠. 그죠? 자, 64 타입은 좋아요. 왜냐면 어디를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일단 당첨이 되기만 하면은 무조건 조망이 나가는데 게다가 4베이 판상형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여기 침실 거실 통합형이기 때문에 참 좋은데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서 그냥 뭐 나중에 임대를 논다든지 할 생각으로 해서 가고 그러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대형 평형이 좀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1 타입, 111 타입 해서 뭐 풍경채 같이 제일 풍경채처럼 나오고 그러면은 그런 건 청약이 한 120대 1이나 60대 1 정도 막 나와버리고 할 텐데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시스템은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갖다 늘린 스타일이죠. 그래서 뭐 드레스룸 여기 뭐 2칸 정도 더 들어가는 거 말고는 똑같아요. 그냥 갖다가 그대로 쭉 잡아다 늘린 케이스니까. 자, 그리고 이제 동호수 단지 배치도는 상당히 좋은데 세대수가 얼마 없다. 이제 요게 조금 아쉬운 거고 요거는 아까 봤던 그 타워형이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침실 3번 방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래서 한양수장이 요 드레스룸을 상당히 잘했구나. 이렇게 되면 침실이 1번의 요 길이가 조금 아무래도 짧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선택을 잘 안 할 텐데 요 길이가 조금 짧아 보이니까 물론 이만큼을 벽으로 다 쓸 수가 있긴 있는데 근데 여기 이만큼이 빠져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이만큼은 통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쓰지를 못해. 그럼 침대를 이만큼 놓게 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건 VR 한번 봐야 되겠다. 네. 근데도 어쨌든 간에 이게 뭐지 64 타입인가? 64 타입에서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양 수자인이 옛날에 내가 아는 기억으로는 저기 뭐 다산인가 별내인가 뭐 옛날에 어디 했을 때 그것도 한 7, 8년 전이지. 한 10년 전인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드레스룸 말고 옆에 있는 이 발코니 있죠? 이거를 꽝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거를. 여기서 나가는 그거를, 이렇게 보통 이제 발코니 이렇게 네모나야 되는데 요거를 하나 잘못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이 요렇게 해서 나왔었어요. 요렇게 해서 사각으로. 그래갖고 그게 완전히 다 작살 났었죠 그때 한양수자인이. 근데 그래서 나 아직도 한양수자인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좀 속을 새기고 그래갖고 조금 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은 느낌의 브랜드는 아닌데 요번 거 같은 경우는 타워형에서 회심의 역작 어떻게 보면 뭐 신의 한 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84 타입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 드레스룸의 요 공간이 조금 더 넓다. 그죠? 여기 복도식으로 해서 조금 더 있으니까 확실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실과 주방 사이즈 그 사이의 공간 여기의 공간이 넓으니까 여기 공간이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이고 여기는 거실 공간인데 물론 이제 여기도 주방이긴 한데 요 사이에 이 공간이 넓어져야지 사람들이 굉장히 체감을
넓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 그냥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통로예요. 사실 통로인데 사람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꾸며놓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만일에 다른 평면도를 봤을 때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만일에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여기서 벽이 이렇게 뭐 욕실이 안쪽으로 막 치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 여기는 요만큼밖에 안 치고 들어왔지만은 뭐 냉장고가 이만큼 치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방이 깊고 좁게 해서 이만큼, 뭐 넓이야 똑같겠지, 넓이야 똑같겠지만 깊고 좁게 해서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건 꽝이에요. 예. 집이 어머 팔산대 왜 이렇게 깝깝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죠. 이게 다 평당 얼마인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집이 좁아 보인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그거는 교통도 필요 없고 뭐 상권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진짜. 아 근데 여기 침실이 2번 3번이 통합이지 거실 통합이 아닌데, 그게 조금 아쉽네. 그게 돼 있으면 여기는 34평짜리가 40평짜리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예. 원래 이런 거는 호반 서밋이 잘하는 거였는데 한양수자인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같으면은 69 타입으로 해서 64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넣는 게, 나는 그냥 뭐 밑자 본전이다 그냥 한번 넣어볼 것 같은데, 예, 아니면 59A로 해서, 예, 여기 이제 다 터놓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제 안쪽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64 타입을 해서,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근데 이제 금액이 비싸니까 그게 이제 조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뭐 분야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 안내가 될 거고, VR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렇지. 발코니 확장하고 발코니 확장 유상 옵션 기본 옵션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구분을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그죠? 예. 좀 애매하긴 하다. 예, 그래도 일단 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기본형으로 해서는, 기본형을 누가 봐 이걸. 확장은 했는데 확장 기본형이고 이것은 유상 옵션이야? 확장인데? 여기 터버렸다고? 근데 터버린 게 이거야? 안 튼 거 같은데? 안 텄잖아 이거. 예, 안 튼 거 같은데 뭘 텄다 그러지? 어, 뭐 어디를 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그 B타입, 예, 그 타워형, 예, 타워형으로 된 걸 좀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이 정도 나오고 했으면 일단은 뭐 잘 나온 것 같고요. 여기에서 조망이 이렇게 해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대편에 아파트가 있을 텐데, 아니면 저기 우리 그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여기가 사실 저수지가 있고 이제 여기가 다 무슨 뭐 공장 뭐 가내수공업처럼 다 이런 데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죠. 예, 그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이제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죠. 좋은 점하고 나쁜 점. 그것도 이제 링크 걸어올 테니까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수요일하고 일요일 저녁 9시에 그때 한번 다시 수다방 때 이야기하면서 VR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빠이빠이.